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코멘터리 루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수. 그렇죠. 원래 이 코멘터리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앨범을 사랑해 주시고 뮤비를 한참 보다가 살짝 소홀해질 때쯤 딱 올려드려야 보시면서 잊혀질 때쯤.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예. 비하인드를 들으면서 이런 게 또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 그럼요.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약간 다른 제가 좋아하는 해외 가수분들 밴드분들 보면서 비하인드를 꼭 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어로 막 말하고 맞아. 제2 언어로 말하니까 이 뭐라는 거야. 나도 비하인드를 알고 싶다. 광일이 오늘 열심히 한다. 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외국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은 영어로도 말해주는 거 어떨까? 영어로 그러면 광일 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Hello. 안녕하냐고 하네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앨범 코멘터리도 있지만 예. 콘서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일단 그 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랜만에 또 뵙는데. 근황. 저는 재미있게 살고 있었고요. 잼.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재즈랑 이런 재즈. 음악 쪽인데 우리가 루시에서 하던 음악 말고 루시. 그 외의 음악들에서 좀 재미를 다시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좀 어. 실용음악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재즈 음악을 하나 재즈.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좀 취미처럼 예. 좀 저희 같이 작곡하는 친구들과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이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아요. 저 시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광일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Very good. 좋은데? 상현 씨는요? 저도 뭐 요즘에 축구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사실 페스티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또 뷰민라에서 또 헤드라이너 맞죠? 하고 공연 준비도 하고 어. 열심히 지냈습니다. 또 뭔가 이런 일정들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최근에 드는 가장 큰 감정이 저는 좀 겸손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뷰티풀 민트 라이프 같은 공연 같은 것도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팀들 공연하는 것도 이렇게 엿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계속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제가 요새 재즈 공부한다 했잖아요.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실력이 멈춰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거기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을 통해서 새로운 재미가 생겨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He said 겸손, 예. fun, very good. 겸손을 영어로 혹시 모르시나요? 겸손이 영어로 뭐죠? 험블 humble 맞네. 맞나? 맞죠.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humble.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통제받아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운동 안 하니까. 얼마나 안 해? 원래 매일 했잖아요. 지금도 매일 하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상엽 씨는 지금 어깨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옷이 저는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어깨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코멘터리 하러 온 거라서 저희가 우선 앨범 전에 콘서트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체조 입성과 관련하여 각자 가장 걱정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광일이가 이제 저는 제 예상에는 그 드럼카 부분에 그 오빠차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광일이가 그거 진짜 못 견뎌하는 성격인 걸 저희는 알잖아요. 그죠. 광일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사실 그 하기 전에도 광일이가 앞으로 가면서 연주가 안 될 것 같다. 회의할 때 이 그죠? 말을 많이 했었어. 맞아요. 그 제일 처음에 저희가 그 콘서트 회의를 했을 때 네. 말하셨어요. 거기 연출 감독님께서 맞죠. 사실 드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좀 만들 생각이다. 드럼카를 만들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저만 기억하고 있고 다들 까먹은 거예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조용히 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마지막쯤에 상엽이 형하고 예찬 형이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드럼이 움직일 수 있구나. 드럼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요? 라고 하자마자 네. 그때부터 뭔가 좀 많아졌죠. 추진이 됐죠. 네, 어떻게든 빠져나갈라 했구나. 그랬죠. 근데 이번에 드럼카에서 오빠 차 뽑았다 부분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요? 하기 전부터 저는 하고 싶었어요. 오. 그거는 이제 제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거는 네. 앞으로 가면서 드럼을 못 친다가 아니고 저희가 저번에 360도 공연을 한 적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이제 감동적인 노래 뭐 낙화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뺑뺑 도니까 제 자신이 너무 웃기니까 이게 감정이 제가 잡으려고 해도 근데 계속 웃기기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계속 이렇게 바뀌어 사람들이. 그런 부분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느린 곡에서는 제발 좀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자기 좋아하는 이제 밴드 분들한테 우리도 이거 하자 하면서 드럼카 우리도 도입하자 맞아요. 하는 말들이 엄청 많으세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막 가면서 연주를 하는 무섭지. 생각보다 속도가 진짜 빨라가지고 무서워요. 나는 사실 좀 걱정했던 게 그게 앞으로 가거나 멈추거나 했을 때 이제 그런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쓰러질까봐 그치.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잘 돼 있더라. 테이프로 열심히 감아놔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이 드럼카를 그렇게 좀 깜찍하고 네. 재미있게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광일이뿐만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하시죠 팬분들이 그냥. 겸손해야 돼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험벌. 드럼카 하나 뽑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최근에 이제 느꼈던 게 또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이제 멤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겸손을 사실 내려놓고 오히려 듬직하고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전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이 형 빼고. 예? 농담이고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콘서트 때 제일 포커스가 잘 되고 제일 관객분들이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도깨비 춤이에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도요. 그럼 바꿀게요. 도깨비 춤이 이번에 사실 진짜 힘을 많이 실었죠. 맞죠. 아마 상엽이가 맨 먼저 말했을 거예요. 분신술. 분신술 써보자. 나오는 그 부분이 원래는 원상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는 막 이제 앞에서만 이렇게 무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관객석에서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댄서분들이 정말 열심히 또 연습을 해와주셔가지고 맞아. 제가 바이올린을 키는데 움직임이 있는 거를 엄청 잘 파악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은 그 도깨비 춤 할 때 정해놓은 막 안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근데 중간에 딱 한 번 턴하는 게 있어요. 그 턴을 같이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좋습니다. 우선은 잡는 게 이렇게 되고 이거를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일자로 그어볼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내 턴하는 데가 어디냐면 약간 제 생각은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로드로 걸어 나가고 있고 걸어 나가면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다가 그 타이밍에 같이 뿡 돌면서 떨어지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더 멋있을까 아니면 그냥 춤을 춰주시는 게 멋있을까가 고민이 하거든요.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 누가 누군지 그 속일 필요가 없어서 악기를 버려도 되긴 해. 그래서 멋있게 춤을 춰줘도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더 편하시죠? 저희는 그죠? 좀 편하게 나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바이올린을 하지 말고 마지막 인트로드에는 춤을 춰주는데 그 중간에 내가 턴한다는 그 부분만 같이 딱 떨어주시는 거예요. 네. 대충 그 음정에 맞게 활만 그냥 그어주면 돼요. 어차피 가면 속에 있어서 몰라.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내가 자주 하는 그 약간 좀 모션이 약간 이렇게 흔들거든. 약간 이렇게 흔들어요. 좀 이렇게 많이 흔들어요. 요걸 좀 많이 따라해주면 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정박에 한 번씩 이렇게 찔러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인터루드에서 맞아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내가 춤꾼들한테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였죠. 이제 위에서 컴패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거의 폭포처럼 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우리는 본 공연 때 진짜 깜짝 모든 놀랐어. 컴패티를 다 쏟아버리니까 그렇지. 멋있게 이제 형이 갑자기 탁 등장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고 난 지금도 앞이 잘 안 보여. 지금도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고. 매번 콘서트를 할 때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지금 뭘 해야 되냐 항상 이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또 잘 나왔어. 어떻게 하니까 또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저는 항상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고착화라고 해야 되나? 패턴화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부기맨의 자리에 이제 모주교가 있다가 거기에 이번에는 도깨비 춤으로 이렇게 한 거고 뭐 네버린 베인이나 채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라인이 돼버린 거지. 중간에 우리 스페셜 타임 같은 거를 꼭 갖게 되는 것들도 그게 별로다가 아니라 이미 이전 공연들에서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해야 한다라는 그게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요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같은 공연을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진짜 그 고민은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약간 이미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그럼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 아니, 그냥 해도 관객분들 좋아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잖아요. 할 때마다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들이 쌓여서 공연이 완벽해지지 않나. 이것도 나름대로 저희의 자부심인 게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좀 많이 다르던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좋은 공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콘서트 때 좀 나는 결국에는 상엽이 형만큼 연출적인 아이디어가 막 그러니까 특출나진 않아가지고 항상 음악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스킬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게 공연의 제일 처음 인트로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 하마 인트로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인트로를 두 번에 나눠서 하자. 한 곡에 너무 다 쏟아붓지 말고 우리 신곡이 두 개니까 바라를 인트로 하나 만들고 카멜레온 인트로 한 개 만들어서 좀 풍부한 사운드의 인트로와 스타일리시한 사운드의 인트로를 두 개 다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항상 나의 패턴이 그래. 상엽이 형은 연출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뒤에 음악을 붙이시는데 나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연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란 말이야. 근데 예찬이 형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멘트로 웃기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 내가 기억하는 게 얘랑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라인이 너무 빠르고 템포가 진짜 빠르거든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다 내가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쯤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게 들어갔어. 근데 그대로 들어본 거야.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게 너무 웃겼지. 맞아. 으아 내가 이랬거든. 맞아. 사실 저는 연출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그 영상을 만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게 2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디어가 띵 생겨가지고 녹음하다가 전화했죠. 이거 우리 무조건 게임하는 것처럼 뒤에 나와서 예찬이 형이랑 내가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한 편으로서 카멜레온을 이 어려운 곡을 상대한다. 이 탐막 게임을 우리가 맞아. 리듬 게임을 이겨낸다라는 아이디어를 관객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겠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그리고 파사칼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상이랑 인트로를 할 때 보통 클릭을 듣고 하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제가 클릭하지 말고 우리 둘만 해서 호흡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맞지. 아예 프리로 가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제가 했죠. 좀 반대를 했었잖아요. 절대 못 맞춘다,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멤버를 믿고 좀 계속 연습을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를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인정입니다. 황희 씨는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운상이에요. 아니 뭔가 있는데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저희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 못주교. 그건 얘기할 거 많지. 그게 저희가 그 라방 할 때 한번 얘기했던 한 가지 빼고 다 부러뜨렸다. 그게 이제 그 못주교였잖아요. 맞아요. 공연 한 일주일 전까지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 화두였는데 제가 그 작업실에서 작업을 딱 하면서 사물놀이를 하면 너무 멋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다 사물놀이 하는 것만 찾아보면서 야 이거 너무 멋있겠다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금까지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잘 어쨌든 공연에 소화가 됐던 거는 이 멤버분들도 그렇고 연출 감독님도 그렇고 좀 잘 말려줘서 된 것 같아요. 카멜레온도 마지막에 그 오토바이 타는 소리 내잖아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오토바이 맞아요. 타는 것 같이 하면서 등장하면 되지 않을까. 나랑 광현이랑 그러라 했었어 계속. 근데 이제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덜어내고 약간 그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건 멋있었을 것 했었어야죠.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 어쨌든 중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추교 하면서 꽹가리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를 예찬이 형이 보고 딱 와가지고 안 말리고 싶은데 이건 말려야 될 것 같다. 제가 그 전까지도 안 말렸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합주할 때도 해보면서 야 이거 우리 무대에서 해보면 멋있을 수 있어. 해서 밀어붙였다가 리허설 때 제가 이제 안 하고 앞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봤는데 와 이건 뭐랄까 그냥 망나니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뭐가 그 느낌이 아예 안 나. 그치.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와서 여봐 진짜 미안한데 안 되겠다. 그러냐. 좀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그 연출님 보시기에 그림이 괜찮나요? 내가 앞에서 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뭐 같은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굿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댄서분들이 아까 썼던 도끼비추 그 가면 쓰고 들어오셔서
너 주위에서 춤 춰주시고 너가 깽가리 약간 동무들처럼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앞에서 한번 보겠어요. 상혁아 제대로 쳐봐. 그게 자신감이 올라가긴 하죠. 상혁아 보여줘. 오 맨발로 가시겠다.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말할게. 광일이 북 치는 데까지 멋있어. 그 뒤는 뭐랄까 진짜로 그러면 이거 엎어버리시죠 그냥. 약간 흑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나는 상관없거든? 흑역사는 상관없는데 공연적으로 멋이 없는 거면 그냥 엎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사실 이게 그림상으로 북이 좀 멋있잖아요. 이 북을 가운데 놓고 저랑 광일이랑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쳐볼까요? 그거 멋있을 것 같아. 같이 쳐도 더 멋있을 것 같아. 번갈아 가면 치다 같이 치면 되겠다. 맞아. 그것도 멋있어. 같이 치는 게 난 멋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장구 솔로만 드러내고 그 장구 솔로 때 기훈이 형 플루 솔로 하시고 제호하고 그리고 둘이서 동시에 이거를 짜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도 멋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정리 한번 드리면 북을 가운데 놓고 저랑 광일이랑 양쪽에 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다가 같이 칠 건데 중간에 꽹가리, 뭐 장구, 뭐 북 이렇게 솔로가 있잖아요. 그 파트를 이제 그 악기 솔로로 갈 것 같아요. 쾅쾅쾅 하고 플러 솔로, 쾅쾅쾅 하고 뭐 누구 솔로 하고 마지막 쾅쾅쾅 때는 저랑 광일이랑 같이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북 한 다음에 그 뒤로는 같이 그냥 이렇게 딴딴딴딴딴 이렇게 치면 그럼 그림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앨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광일이가 없을 때 냈던 첫 번째 앨범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와장창 앨범이랑 선 앨범이 리스너의 입장으로서 들은 거잖아요. 그때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와장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친근했죠. 왜냐면은 제가 가기 전에 좀 들어봤었던 곡이고 이제 저보다 저희 뭐 동기 애들이나 선임 혹은 후임 애들이 더 이제 난리가 났어요. 노래 나왔다. 형이 없는데 루시가 노래가 나온다. 잘 되고 있다. 요즘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잘 되고 있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형들이 일하고 있나 보다. 곡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하마가 너무 좋았어요. 잠깨보다 저는 조금 하마파거든요. 뭘 아는 놈이군. 이 노래가 이 정도 베이스 라인이면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진짜 나 없을 때 이거 순위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네. 근데 나 없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광일이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장창 앨범이 나오고 나서 군대에서 다 따라 불렀어요. 그래. 잠깨 따다라다 중독성이 있지. 이거를 계속 따라 부르고 다녀가지고 고맙다, 애들이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저 없을 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그게 안 갔어요. 뭐가요? 정이 안 갔어요. 왜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애초에 계획이 그거였어요. 와장창 앨범과 산 앨범은 차일드씨를 위한 수록곡들의 모집이에요. 사실은 저한테는 광일이가 없을 때 내는 음악으로서는 진정한 타이틀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하마랑 잠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딱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어쩌고랑 다급해져도 저한테는 다 시도예요. 이전에 제가 자유롭게 만들던 멤버 4명을 다 활용해서 자유롭게 만들던 음악들과는 결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치 파노라마의 스텔라인이나 블루의 만내나 이런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뭐 바쁘거든 이런 느낌. 해보고 싶은 거 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해보고 싶은 것의 범주가 아니라 광일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앞으로 4명에서 함께할 음악에 대해 루시 음악에 대해서 대중성으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대중성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난 항상 그랬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끝까지 가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찍먹만 해봐서는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 루시로서 할 수 있는 최고 대중성 있는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잠깨도 만들어보고 사랑은 어쩌고도 만들어보고 다급해져까지 해봤는데 난 역시나 좋았지만 이거는 그렇게까지 루시의 스타일은 아니구나를 난 느끼기는 했어. 루시의 음악은 대중성으로 가려면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우리의 색깔에
멜로디만 좀 대중성으로 쉽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조화롭게 이제 만드는 스킬을 내가 얻으면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지. 이제 그렇게 앨범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다급해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링을 직접 녹음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예. 사실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미디 사운드로 낼 수 없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리드미컬한 연주 같은 경우에는 미디 악기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찬이 형이 아직 비올라와 첼로가 없었을 때였어요. 만약에 형이 그때도 비올라가 있으셨고 첼로가 있으셨으면, 근데 그 연주는 지금도 못해요 그거. 왜냐면 그 곡이 리듬 자체도 좀 어려운 곡이고 또 라인 같은 것도 많아서. 근데 완벽하게 그런 뉘앙스 같은 표현은 우리 예찬이 형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올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형이 좀 힘들었던 곡이 아마 그 EIO를 되게 EIO 힘들어하셨던 엄청 걸로 힘들었죠. 기억해요. 엄청 힘들었죠. 이게 사실은 라이브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말하면 마치 뜨거 솔로처럼 또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연습하면 근데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작업 과정이 다 행복하지만 예찬 형이랑 스트링 작업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저도 게 재밌어요. 그 딱 형이랑 힘들게 작업하고 완성된 거를 딱 그 스트링 솔로로 틀어놓으면은 진짜 거기서 그만큼 그런 게 없지. 성취감이 말이 안 되거든요. 대박이야. 역대급이다. 역대급이 좋다. 미쳤다잉. 진짜 너무 좋다. 와. 그럼 그 앨범에 예찬이 형님 그 예. 솔로곡도 있잖아요. 사랑한 영화. 예, 예. 아직도 사랑이 영원하다 생각하시는 네.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다고 믿는 게 저는 조금 더 살아가는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만들게 됐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장 큰 영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내가 바라는 영원이 아닐까 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제목이 사랑은 영원인 줄 알았는데 네. 사랑한 영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영원이가 사랑을 했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 걸로 치면은 선 앨범이니까 그 사랑은 어쩌고도 처음에는 그 어쩌고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맞아.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도. 그게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하고 약간 이런 의미더라고요. 또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있는 게, 원래는 그 의미가 맞았어요.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그 키워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너 그런 경우 엄청 많잖아. 근데 이걸로 가사를 쓰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혹시 최근에 했던 너의 사랑 얘기를 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사의 실마리랑 되게 딱 부합하는 내용이었어. 그 친구의 사랑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풀어냈었던. 그래서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우리 사랑은 어떡하고로 의미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작업하는 과정이 광일이한테는 조금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광일이가 진짜 되게 단기간에 그 앨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곡 소화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거 나와서 어떻게 그걸 다 했냐? 대단해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 앨범 작업만 하느라 그치, 뭔가 그치.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 끝나고 나니까 공연 있고. 그럼 군대 다시 가실 거예요? 뭐가요? 군대 갈래요? 그거 할래요? 알면서 그런다. 근데 솔직히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광일이가 군대 가서 자기 원래 포지션인 드럼과 보컬을 제대로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광일이가 혹시라도 길을 잃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솔직한 말로는 난 더 좋아졌다고 느꼈어. 녹음할 때 보컬이 뭔가 더 깔끔해졌었어. 그래. 부드러워지고 깔끔해졌다는 느낌을 난 받았어. 확실히 광일이가 돌아오니까 상엽이도 뭔가 노래 부르는 게 좀 편해 보이고. 너무 편하죠. 광일이가 하고 있던 게 진짜 많았더라고. 많죠. 가고 나서 우리끼리 합주를 했었거든. 광일아 너 가고 우선 보컬 나누느라 진짜 난장판인 거야. 서커스 했지 서커스. 엄청 힘들었지. 저도 네. 사실 루시 공연 한번 보러 왔었잖아요. 그치. 보니까 가관이더라고. 예.
내가 얼른 와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끼리 했을 때 좋았던 점 하나만 말해주세요. 근데 너무 좋긴 했어요. 어땠어요? 다들 이렇게 제 자리를 채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네.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들긴 했어요. 뭐가 미안해요, 광일 씨. 그래도 잘 갔다 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예찬이 형이랑 나랑 그 광일이 파트 나눠서 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쯤 오셔가지고 그 파트들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은 그 보컬 파트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어요. 아, 약간 하고 싶어 예, 하는 저 있어요. 예, 저. 하고 싶어 저는 하긴 진짜 해요. 저는 없습니다. 전 있어요. 저는 제가 없습니다. 봤을 때는 두 분 약간 하고 저는 싶어하는 있어요. 느낌은 있는데 이제 광일이가 그때 공연을 보고 와가지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자기가 와야겠다고 했던 그 의미가 이제 그거를 듣고 내가 불러야겠다 약간 이런 예. 의미였다. 이게 아무래도 원상이 형이 진짜 저한테 찰떡 파트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불러야 되는 맞죠, 그 맞죠. 파트예요. 그건 맞지. 왜냐면은 원상이 형이 딱 부르는 원래 파트 있잖아요. 그건 원상이 형한테 딱 찰떡 파트예요. 찰떡박뜨. 예. 근데 제가 부르던 곳은 진짜 찰떡 파트예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예전에는 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 보컬에 대한 욕심이. 근데 광일이가 돌아오고 나니까 넌 진짜 그게 싹 사라졌어. 솔직히 말하면. 요번 우리 체조 공연을 하면서 느꼈어. 저는 그게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약간 아니 근데 진짜나 만내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부르고 뭐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만내를 세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풀렸죠. 그 호응 유도를 또 광일이가 또 잘해요. 잘하죠. 근데 뭐 또 앞으로 또 파트가 뭐 또 있으면 이렇게 뭐 서로 나누고 하면 좋으니까요. 뭐 기회가 있다면. 뭐 차일드시 앨범이 되게 이런저런 다사다난했던 앨범인데 바라가 타이틀곡이었다가 뭐 전체 관람가로 바뀌게 된 것도 그랬고.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체 관람가가 타이틀 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전체 관람가가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바이올린 빼고 드럼이야 쉽겠죠. 드럼 아니 코드 진행하고 코드 진행은 쉽지. 이제 다른 노래보다는 코드 진행하고 뭐 악기는 쉬워요. 물론 이제 보컬이 어렵지만 악기는 쉽지. 그래도 이제 뭔가 밴드 꿈나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커버하려면은 하기 좀 예. 편하니까. 여러분 딱 두 키만 내려서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내린 두 키를 이제 구구절절에다가 거기를 올리시면 아직도 거기에요? 예. 나 아직도 체조야. 근데 저 전체 관람가도 타이틀하기 좋았다고 생각해요. 전체 그리고 관람가가 삐졌대 형한테. 그러라 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이제 원래 데모 제목은 바램이라면이었는데 전체 관람가라는 제목을 어떻게 떠올렸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바램이라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가제고요. 전체 관람가는 가제. 꽃게. 가제 못 본 지 오래됐다.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계곡 가면 가제 많이 봤었는데. 우리 해요 지금부터? 이런 거 중간에 들어가줘야 네, 된다고.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심심해. 맞아요. 아니, 준비돼 있진 않아 항상. 그럼. 맞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전체 관람가가 챌린지가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했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제가 전역하고 나서 아니 루시가 이 정도라고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맞아요. 어디까지 끌어올려 놓은 거야?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바라도 저희가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라는 이제 예찬이 형의 염원으로 탄생한 곡이에요. 사실은 맞죠. 제가 옛날부터 네. 계속 그 아일랜드 음악에 나오는 이제 스트링 라인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우리도 이런 거 꼭 해보자.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했었는데 원상이가 만들어줬습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라. 저도 그래요. 그 라인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너무 잘 나왔어요. 그 돌멩이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면 못난이랑 뜨거처럼 주인공이 있는 가사인데 씨앗이야 주인공이. 근데 씨앗은 눈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뭔지 몰라. 뭔가 내가 딱딱한 무언가인데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멩인가 하면서 난 정말 쓸모없는 돌멩이구나 하고 힘들어. 근데 2절 가서는 나 혹시 보석이려나? 이렇게 좀 굴러다닐 만큼 작지만 가끔 내가 비에 젖어서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씨앗도 빛나잖아요. 그런 빛나는 느낌은 내가 나니까 나 보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보석이나 돌멩이보다 더 소중한 나무를 틔우는 싹을 틔우는 그런 씨앗이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내용인 거지. 못 깨달아도 상관없다라는 것까지가 이 곡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바닥에 보석이랑 그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씨앗 주술 거예요? 아니요, 보석 주워야죠.
네. 씨앗이 더 중요하다면. 씨앗은 거기서 남아서 그치. 이제 틔워야죠. 주스면 안 뭔가를. 되지. 그렇지. 어. 저는 근데 약간 좀 이거 이 파트를 받을 때부터 조금 그랬어요. 이 돌멩이 일어나를 왜 나한테 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가 돌멩이 같아서 그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약간 깊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 돌멩이처럼 생겼나? 거짓말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너무 없지.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무리한다. 잠시만. 너무 무리한다. 그게 아니고 원상이 형이 항상 그 파트나 이렇게 가사를 쓸 때 저한테 맞게 이렇게 파트를 주고 그런 게 제가요? 있는데, 예. 근데 뭐 사실은 가장 귀여운 파트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예. 광일이랑 잘 맞죠. 귀여운. 아니 요새 더 귀여운 거 같아. 그리고 제가 또 돌멩이라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당신 돌멩이에요. 돌멩이라 해줘 빨리. 돌멩이야. 뭐 바라 가사는 뭐 나나 쟤네나 너나 우리나 옆 네. 파트 쓰는 게 일주일 걸렸어요. 그 한 파트. 원래는 잘안 나왔어? 떼창으로 다 같이 따라 부르길 바라는 파트였는데 그거를 뭔가 가사가 붙어버린 따라 부르기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나나나나나 이렇게 할까 했는데 너무 유치한 거야. 안 되겠다. 일주일만 딱 유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나나나나나 이거를 하려다가 나나만 쓰고 쟤네나를 쓰면 되잖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파트. 잘 나온 것 같아. 바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바라 할 때 처음으로 애찬 형이 비올라를 또 가져오셨어요. That's right. 좋은데? 소리 엄청 좋네. 오케이 좋아요. 비올라였으니 말하는지. 비올라 활이 또 따로 있대. 좀 더 커. 좀 더 무거워. 와 진짜 크다. 이 비교를 또 한번 해드려야지. 보시면 얘가 비올라고. 가만 있어 비올라. 얘가 바이올린입니다.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죠. 이쁜데? 이제 제 비올라입니다. 지금? 우와 크다. 이거 활도 다른 거 써야 돼? 활도 다른 거 써야 돼. 저음을 해봐야 돼. 저음을. 첼로 소리 나. 아 이걸 빨리 샀었더라면 바랄 때 멋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인정? 아직 말아 너무 안 했는데. 저음 들려줄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사람마다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기준의 기간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다른데 전 이번에는 비올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4년이 걸렸군요. 그래서 부탁하시면 한 3년 뒤에 또 아, 이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진 예찬 씨. 팔도 2개 써야 되고. 확실히 얘로 키면은 소리가 샌다. 안 새네. 신기하다. 이거. 오늘도 얘들아 잘 해보자. 파이팅. 준비됐죠? 네. 어우 좋은데? 그다음에 비올라. 그래서 비올라를 이제 연주를 했는데 비올라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거 있었지. 비올라 전용 활이 있고 바이올린 전용 활이 있는데 그게 똑같이 생겼는데 소리가 진짜 달랐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무게가 달라. 그래서 연주하는데 무게가 훨씬 잘 실려. 그래서 좀 더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이 잘 나고. 그러면 저거 음은 똑같아 개방현. 달라. 그러니까 이 미현이 없고 위에 도가 있어. 아, 그러니까 베이스랑 일렉 같은 도솔레라야. 느낌이구나. 이게 또 신기한 게 아니라 신기한 게 까먹은 거야 혹시? 말하려고 하는데 간격이 더 넓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옥타브로 올라가게 되면 간격이 바이올린이랑 좀 다르니까 연주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와 달라졌는데? 됐어. 대충 맞아?
와 비올라. 낮은 게 어렵구나. 이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올라 전용 활이 좀 더 두껍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바이올린을 키면은 더 무거운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더 연한 소리가 났었어요, 그죠? 더 가벼운 소리로 바뀌더라고. 연주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 아니야? 제가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뭐 그냥 얘기해서. 다음 곡이 또 저희 카멜레온이잖아요. 원상 씨의 거의 최애곡이잖아요. 이런 류의 곡을 좋아하죠. 그렇지 네. 지금은 또 최애가 됐어요. 어째 시간이 지나면 난 이런 스타일리시한 곡들이 결국엔 최애가 되는 것 같아. 와 나는 이거 데모 처음 받고 작업실에서 녹음 연습하려고 노래를 딱 틀었어. 이상하게 노래가 짧게 한 2분 4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숨을 못 쉬겠어. 약간 듣고 있는데도 약간 끝나니까 막 약간 이게 나와. 그게 엄청 사실 이제 저희도 만들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곡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키업도 막 3번이나 하고. 심지어 원선 형이 이거 파트 할 때 진짜 악마 같았어요. 원래 자기가 이제 랩하는 부분 있잖아요. 가끔은 아슬라이. 네. 어. 거기까지 주려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빨라? 나 아웃사이더야? 아니라 그 뒤에 가끔은 아슬라이 여거를 너가 할까? 들어봐. 이게 너가 좀 허스키한 보이스로 세게 부르는 거 있잖아. 그 톤으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하거든. 좀 연습 필요할 것 같은데. 되잖아, 된 거잖아. 이거 근데 내가 드럼 치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노? 그러네.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드럼 치면서. 예? 내 도깨비춤 이절도 하는데? 도깨비춤이 이건 비싸지 않나? 미안. 도깨비춤이 이거보다 쉽지. 아 그래? 잠깐 작전 타임 좀 가니까. 네. 아니 여기 광일이 형 하고 형 이어받는 거 그래요? 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슬라이. 오 좋은데 들어볼게요. 그거는 광일이 말이 맞았어. 네. 그것까지 줬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왜 카멜레온이었어요? 사실 이 곡은 뭔가 위로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디스곡이에요. 카멜레온을?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예. 디스하는 곡이에요. 아 내가 나로서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게 맞춰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때는 이런 사람, 근데 나 편할 때는 그냥 저런 사람 돼가지고 비겁하게 회피하고 자신의 도리에서 눈 돌리고 이런 사람들을 디스하는 곡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곡이 굉장히 연주가 또 화려하잖아요. 네. 말 나온 김에 저희 또 악기도 준비하셨으니까.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지금 이 파멜레온을 그 부분을 연습한 지 벌써 몇 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이 파트인데 요게 이제 그 저기 체인소맨 옛날 그 중에 킥배 영감 받고 이런 느낌으로 나도 한 파트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요 라인을 짰는데 그게 어딘데? 이게 1절 벌스 중간이랑 2절 벌스. 어디야? 가끔은 아슬라이 아프지 않잖아 똑바로 눈을 그냥 딱거리 나를 눈빛으로 날 알아줘. 여기가 아직도 안 돼.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아직도 안 돼. 나는. 가끔은 아싸이 그게 애초에 그 어려운 박자인데 숨을 못 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보통은 이렇게 좀 안 되는 파트 연습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연습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내가 너무 안 돼서 내가 종이 적었어. 그 파트 그 박자를 하나하나 적어봤는데 단 한 개도 같이 연주하는 게 없어. 멜로디랑. 통째로 그냥 그 상태로 외워버려야 되네. 그냥 맞아. 몸이 이거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이거 해야 가는 되네. 상황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연주의 퀄리티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지만 저는 매번 그래 왔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토치라이트. 토치라이트. 아이고 토치라이트네요.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원상이 솔로잖아요. 맞습니다. 도미노 때가 마지막이니까 거의 그렇네. 그죠.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랜만에. 저는 포치라이트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커버도 형이 하시잖아요, 커버도 그래서. 해주셔서. 어때요? 저 그래요? 오랜만에 솔로곡 해보니까 이번에 또 무대에서 부르기도 했고. 무대 참 아쉬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은 좀 이쪽이긴 해요. 그래? 네, 좀
R&B 쪽 팝한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고 힙합 이쪽 좋아하니까 재즈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의 욕심을 다 풀어낸 곡이었다. 자 다음 곡이 이제 광일이의 드디어 나왔던 솔로곡인데 이거는 왜 두 키를 안 올려가지고 칠칠절절이죠. 힘들게 그러니까 만들어요? 두키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두 키를 칠칠절절. 두키를 올렸어야 구구절절인데 아직 한 마디도 못했어요. 칠칠절절입니다. 저한테는 두키를 아직 안 올리셨기 때문에. 미치겠다. 22점 빼드릴게요. 이 곡 제 이번에 트랙에서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삭제됐어요? 칠칠절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급박하게 만들었잖아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못한 영어 지금 하려고. 너무 조금 근데 급하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나왔자마자 그 선 앨범, 와장창 앨범 다 녹음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한창 작업할 때 두 분이 정말 창과 방패셨거든요. 이쪽은 올려라, 이쪽은 뭘 그거 올리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계속 둘이 창과 방패였는데 결국 이제 신씨 고집이 이겼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 곡인데 제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최씨 고집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네. 원성 형도 이거는 그 전 제 편을 들어줬어요. 네. 왜냐면 이거 두 키를 올려버리면은 음색이 아예 달라져요 노래가. 그래서래요. 그래서 이 나긋나긋하게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안 올리고 뭐했어? 내가? 지금 원곡도 좋은데 내가 이제 그 두 키를 올려서 들어보니까 광일이가 너무 잘 소화하는 정도의 음역대여가지고 해서 더 좋았겠다. 약간 이런. 확실하게 두 키를 올렸으면 봄인지 여름인지나 매직처럼 됐을 것 같은데 광일이가 원했던 거는 그런 펑키한 음악이 아니라 펑키하면서도 좀 스무스한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쵸. 두 키를 올려서도 괜찮았겠네요. 예. 저는 뭐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 있어요? 절절하지만 아마 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짝사랑 곡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 짝사랑 이루어지나요? 저도 모르죠.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짝사랑을? 이거는 비둘기에 대한 노래예요. 비둘기의 짝사랑 이야기라고요? 이게 짝사랑이었구나. 비둘기도 짝사랑을 해요? 비둘기가 사랑을 해요? 인 거야? 구구절절이었습니다. 다들 선 앨범도 그렇고 와장창도 그렇고 제가 목소리가 들어온 걸 또 이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었어요? 나는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더 월등히 광일이 파트가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특히 하마. 확실히 근데 광일이가 들어오니까 루시 노래 같아졌어요. 더 그것도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거 루시 노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 보컬이 광일이가 항상 좀 나와야 우리 노래 같아. 그것도 맞지. 질문에 상엽, 광일, 원상 보컬 중에 가장 본인 스타일은 전 사실 예찬이 형은 안 궁금하고 원상 형이 좀 궁금해요. 예찬이 형하고 상엽이 형하고 나 보컬 중에 누가 제일 원상이 형 보컬? 이거 약간 뭐 소개팅 프로그램이에요? 왜 기대가 돼? 약간 나는 내가 만약에 진짜 내 개인 앨범을 냈어, 프로듀서 앨범을 냈어, 그러면은 오히려 광일이랑 좀 많이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재즈 같은 거를 내가 좀 한다거나 그렇지. R&B를 하게 되면은 광일이 목소리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예찬이 형은 생각 다 하셨어요? 제 스타일이요? 상엽이요. 오! 세다! 다음 질문. 저는 네, 상엽이가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광일이 삐졌다. 광일 목소리가 광일이 목소리가 구절절을 내가 안 올려 부르려가지고. 광일이의 목소리랑 제일 잘 어울리는 곡? 저는 압도적으로 바라 B 파트 그 돌멩이 파트랑 돌멩이 브릿지 파트 브릿지. 와 거기 너무 높아요. 여기 전체 관람가 벌스도 너무 좋아. 난 그리고 너 목소리로 하는 거. 전체 관람가 좋아요. 너 목소리랑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네가 엄청 자신감 있게 잘 부르더만 그 부분에. 이 비하인드라서 밝히는 건데 네. 드럼이 그때가 이상하게 박자가 딱꿍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가리려고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 그래요. 그게 크게 부르면 드럼 소리가 가려져? 될까봐. 근데 요번에 저는 우리 멤버들 녹음 처음 이렇게 받으면은 그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하는데 광일이 신청이 엄청 많았어. 맞지. 요번에 광일이가 엄청 너무 잘 불러놨다고. 어쨌든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서 참 뭔가 이런저런 일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오랜만에 저희 데뷔 때 앨범 준비했던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진짜 뭔가 좀 공들여가지고 맞아요. 공연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뭐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형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공을 제대로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들여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앨범을 만들고 공을 어떤 포인트에 줘야 되는지를 아마 다 각자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앨범 작업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좀 헤매는 것을 줄이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매 앨범 낼 때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랑 또 미처 몰랐던 것들도 찍으면서 깨닫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연차가 쌓여가고 앨범이 쌓여갈수록 조금 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조금 더 깨달아가는 것 같고 사실은 뮤비 촬영할 때나 앨범 하는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도 너무 많고 고민도 많이 했고 콘서트도 같이 준비하면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만큼 더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많았고 저희 진심들이 더 많이 녹아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앨범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첫 단추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어긋나요. 하지만 우리의 이 완전체 첫 단추가 굉장히 잘 깨매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초심을 찾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요? 맞아요. 다양한 방면으로 외적인 것부터 내적인 것까지 이게 육각형이 돼야 되는데 예. 자꾸 이제 점만 있어가지고. 화이팅. 장난이고 사실 저희 이번에 그 전체 관람가 기차 씬 할 때 제가 육성으로 광희 잘생겼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 네가 딱 했는데 네. 그 장면이 네가 한 번 딱 했거든. 그래서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래서 한 방에 넘어갔었어. 아 우리 뮤직비디오 광일이 연기 웃겨가지고 우리 우참하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기차 씬. 그래서 상엽이 형이 야 이건 너무하잖아라고 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이 심하잖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때. 여러분들 그만큼 형들이 저를 좋아해요. 네 맞긴 해요. 맞아요. 좋아하지. 네, 맞긴 합니다. 그래서 웃긴 거지. 맞는 말이에요. 와 좋아해. 이걸 받아줄 맞아요. 줄은 몰랐는데. 아직 맞습니다. 그래서 광일이 예.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초심 굿. 초심 곧 조심 좋죠. 감사합니다. 초심을 느끼는 앨범이었다. 예. 상엽 씨는. 저도 이제 앨범 준비를 하면서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발매하고 느꼈던 게 사실 저희가 엄청 기다려 했잖아요. 광일을. 그래서 그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매되고 이제 팬분들이랑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다 모여가지고 이 포장을 딱 뜯었잖아요. 앞에서 짜잔 하고 딱 뜯었는데 다 너무 좋아해 주고 와 대박 와 유티 이런 걸 준비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만 기다렸던 게 아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이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팬분들이랑 우리랑 좀 더 라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팬분께서 뭐 유대감 같은 게 생겼다. 뭐 복귀하고 나서 사실 저희는 재 데뷔를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성공적인 데뷔다. 약간 이런 느낌? 해서 저는 다음 앨범이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다음 콘서트도 기대되고. 그렇죠. 다음 앨범이라 보컬은 무조건 쉬울 겁니다. 저는 이제 저 말이 저 발언. 안 들려요. 그냥 아예. 저 발언은 항상 그 정반대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안 쉬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아니 근데 나는 쉬어야 한다야. 왜냐면 이 형은 그렇고 나는 안 그래. 나의 목표 노래방에서 누구나 따라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나 노래방에서는 무조건 고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 부르려고 해요. 맞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죠. 너 파트로 해볼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얘기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동심을 찾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막 어른스러워져야 할 것만 같아도 그리고 어른이 돼야 할 때도 굳이 모든 시각을 다 어른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냥 애처럼 생각하고 애처럼 굴어도 결국에는 아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가장 1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였고요. 우리 왈바리 분들 또 이제 우리가 더 노력하는 모습 지금까지도 솔직히 저희 칭찬해 주실 만큼 노력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노력을 한다면 너무 놀랍겠죠? 근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놀랄 만큼 좋은 노래, 좋은 활동,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또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많은 기대와 기다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네. 리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해주세요. 저희 데뷔했을 때 루시 아일랜드로 데뷔했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또 재밌게 논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또 저희 루시 아일랜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저희끼리 만들어가는 음악들 또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제 드디어 완성된 완전체 앨범 차일디시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루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안녕. 다람쥐 며느리 너구리. 역할 센터. 보이고 치사하잖아.